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리논술 논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 논제 접근법에 대하여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수리논술 해설 영상만 올릴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논술 실력을 기르는 데는 단순 해설 강의보다는 실제 논술고사에서 논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해결 전략 수립 단계와 개요 작성 단계 위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출문제 및 모범 답안은 대학 입학처 사이트 링크를 영상 설명에 걸어 놓을 테니 영상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보시고 영상 본 직후에 모범 답안이나 채점 기준 등을 참고하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문제 푸는 것 자체보다는 제가 어떻게 논제와 제시문으로부터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기호를 작성하며 어떻게 답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지 보시면서 저의 사고 과정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저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충분히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양대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이 확률 영역이기 때문에 확률 영역의 논술 접근법이 궁금한 학생, 실전에서 논술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한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채점 기준 및 모범 답안은 대학 입학처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전에 제가 이미 올려놓은 수리논술 잘하는 법 1, 2,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문제는 2020학년도 한양대 자연계열 오후 2 기출문제 1번입니다. 영상 설명에 제가 링크를 걸어뒀으니 스포 방지를 위해 먼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리논술 작성법 팁 영상에서 논제를 먼저 본 다음에 제시문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논제에서 구하는 바를 먼저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이를 의식하면서 제시문을 봐야 제시문에서 풀이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1-1 논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논제의 요구사항을 한번 정확하게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한 사람이 동전 4개를 던질 때 1인용 배, 2인용 배, 3인용 배가 선택될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 그럼 각각 우리가 P1, P2, P3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지정해 놓으면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문을 읽으면서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P1, P2, P3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굳이 문제지에다가 썼다가 다시 답안지를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지를 거치지 마시고 곧바로 그냥 답안지에 쓰십시오. 여러분이 답안지에 먼저 한 사람이 동전 4개를 던질 때 P1, P2, P3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설명을 하나 써주시고, 그러면 제가 답안지에 쓴다라고 생각하고 P1, P2, P3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의 경우에는 같은 면에 있는 동전이 4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4제곱한 다음에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P2는 같은 면이 2개가 나오는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생각하셔서 4C2에 2분의 1에 4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분의 3이 되겠죠. P3는 나머지 경우라고 했으니까 1-P1 플러스 P2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문제지를 거치지 마시고 곧바로 답안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을 보시면은 무인도 B에서 무인도 A로 2인용 배 한 척만 돌아왔을 때 나머지 한 명이 무인도 B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구해야 하는 이 확률에 동그라미 쳐놓고 명확하게 인식하셔야죠. 논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 방률임이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인도 B에서 무인도 A로 2인용 배 한 척만 돌아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내에서 나머지 한 명이 무인도 B에 있을 사건을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무인도 A라고 하고 여기가 무인도 B라고 합시다. 지금 상황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인도 A에는 1인용 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인용 배가 3척이 있고 2인용 배가 1척이 있고 3인용 배가 1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배들은 인원이 다 차야만 이동을 한다고 했고 인원이 넘칠 경우에는 다 못하고 일부 인원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이 나와 있는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잘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무인도 B에서 A로 돌아올 때 2인용 배 한 척만 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돌아오려면 당연히 애초에 2인용 배가 한 척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명이 배를 선택할 때 애초에 A에서 B로 가려면 처음에 무조건 3명 중에 2명은 일단 2인용 배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 3명 중에 2명은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3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가지 케이스로 자연스럽게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2랑 2랑 1을 선택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일단 순서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일단 3명 중에서 누군가 2명은 2, 누군가 1명은 1, 편의상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이렇게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굳이 해결 전략 수립하는 단계에서 깔끔하게 완벽한 기호를 당연히 쓸 필요가 없겠죠. 대충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에도 2인용 배가 한 척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2인용, 2인용 이렇게 2명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 1인용을 또 선택한다면 이 2인용 배 한 척만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1인용 배도 돌아오게 되니까 1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인용 배 아니면 3인용 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해보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2 해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명 더 2를 골랐다면 그러면은 3명 중에서 2명만 무인도 B로 가게 되겠죠. 2명만 지금 B에 있는 상태에서 2명만 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2인용 배가 돌아와야 되니까 당연히 2명은 2, 2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2명만 선택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 무인도를 출발할 때마다 한 명씩 4개의 동전을 던져서 본인의 이동 수단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즉, 각 무인도를 출발할 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무인도에 없는 인원은 본인의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무인도 B에 온 상태에서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2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2, 2 이렇게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2, 2 하고 3.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듯이 마지막 2, 2 하고 한 명은 누군가 3을 고른 거죠. 그러면 3인용 배를 고른 한 명은 못 가게 되는 거고 2인용 배 한 척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2번 상황과 3번 상황은 똑같은 거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3개의 케이스로 나눈 것을 사건의 이름을 붙여서 답안지에 써주는 게 깔끔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사건 X라고 합시다. 보통 사건 AB로 붙이는데 지금 AB가 무인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문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2번, 3번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합쳐서 사건 Y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무인도 B에 있을 경우는 언제가 되겠어요? 바로 1번 X가 되겠죠. 왜냐하면 2번, 3번의 경우에는 애초에 3명 중에서 2명만 무인도 A에서 B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거나 하면 결국에는 3명 다 무인도 A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무엇이냐? 바로 X와 Y의 합집합이 일어났을 때 X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두 사건 x와 y는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답안지에도 지금 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px, py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x부터 한번 구해보죠. px는 여기 1번을 잘 보면서 해보세요. 3명 중에서 2명이 우선 p2가 나와야겠고, 나머지 1명은 p1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생각해 봅시다. 돌아올 때는 3명이 다 2가 나오거나 2, 2, 3이 나오거나, 그죠? 3명이 다 2가 나오는 경우는 p2의 세제곱, 그리고 3명 중에 2명이 2가 나오고 1명은 3가 나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py의 경우에는 3개가 다 p2가 나오거나, 지금 2번 경우죠. 또는 3번 경우 2개가 2가 나오고 하나는 3인용 배를 고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똑같죠. p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분수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랑 요만큼 해서 똑같은 인수를 갖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식이 지금 분수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분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남는 게 3C랑 P1만 남는 거니까 3P1이 되는 거고, PX는 3P1, PY는 1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해결 전략 수립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개요를 어떻게 작성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답안을 어떤 순서로 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두 사건 XY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아무래도 두 사건의 확률을 각각 구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식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px랑 py를 구하는 걸 먼저 두 번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3번으로 바로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써주는 게 깔끔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낸 부분은 굉장히 러프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지에 쓰시면 안 되고요. 말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이 부분은 차라리 낫습니다. 자, 그러면 1-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 논제를 읽어보면 무인도 A를 출발하여 무인도 B에 3명이 남게 될 확률을 구해라.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P를 16으로 나눈 나머지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무인도 A가 있고 여기 무인도 B가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무인도 B에 3명이 남게 될 확률이래요. 그러면은 우선 무인도 A에서 B로 3명이 다 일단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 가는 케이스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생각해 봅시다. 1인용 배만 3명이 다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갈 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2인용 배를 2명이 골라서 2명이 가고 나머지 1명은 1인용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명 다 3인용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되겠죠. 갈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케이스는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돌아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안 돌아와야 되니까 어떤 한 명이라도 1인용 배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1인용 배를 한 명이라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무인도 B에서 A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각 3명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2 아니면 3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3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는 이렇게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도 봅시다. 아무도 돌아오면 안 되는 거니까 우선은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1인용 배를 고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겠죠. 일단 1인용 배를 고르게 되면 다시 무인도 A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를 수 있는 배는 2인용 배 아니면 3인용 배인 건데 2인용 배를 또 2명이 고르게 되면 돌아가 버리게 되니까 2인용 배는 많이 선택해봤자 한 명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능한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 거죠. 2인용 배를 한 명이 고르고 3인용 배를 2명이 고르는 경우, 아니면 아예 3명 다 3인용 배를 고르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
3명 다 남게 되려면 3명 다 3인용배를 선택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즉 333만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바로 그냥 확률을 구하면 1-p3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사건 X, 사건 Y, 사건 Z에서 PX, PY, PZ의 합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그런 것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각각의 경우에 확률을 다 더한다 라고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답안지에다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개요 작성이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바로 얘네들에 대한 설명만 해주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고 p를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확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q분의 p는 p1 세제곱 곱하기 2 또는 3만 아니면 되니까 1-p1의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를 해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2가 2번 그리고 1이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니까 덧셈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3C2에 2가 한 번, 3이 2번 그리고 P3에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3의 세제곱 한 다음에 1-P3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실제로 이걸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8의 6제곱분의 7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2의 6제곱 플러스 3의 5제곱 2의 4제곱 플러스 7 곱하기 2의 12제곱 이렇게 됩니다. 지금 논제에서는 p를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묻고 있죠. 근데 얘가 바로 p라고 얘기할 순 없죠. 왜냐하면 p와 q가 서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실 분모와 분자가 곧바로 서로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8의 6제곱은 지금 짝수잖아요. 근데 분자에서 요만큼이 짝수죠. 짝수에다 홀수 더했으니까 지금 분자는 홀수가 됩니다. 즉 지금 나와 있는 8의 6제곱과 그 위에 어쩌고 저쩌고는 서로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에 분자가 바로 p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분자 부분을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16으로 나눈 나머지가 당연히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7의 세제곱을 16으로 나눈 나머지만 고려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나눗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수론을 배우면은 49 곱하기 7이니까 얘를 1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사실 그래서 나머지가 7이 됩니다. 근데 이거 스킬은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어느 정도까지 문제지에 자세히 쓰고 어느 정도까지 개요를 자세히 작성을 해야 되냐라는 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되는 건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문제지에 다 쓰지 마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 정도만 여러분이 하신 다음에 곧바로 답안지로 가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 여유가 있다 하면은 이 정도까지 문제지에 썼다가 답안지에 가는 게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 논제를 풀어가고 어떤 식으로 해결 전략을 수립해 가고 어떤 식으로 개요를 써서 어떻게 답안지를 쓸지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과정에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단 따라해 보시는 거죠. 이 영상 보기 전에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결 전략 수립하고 개요 쓰고 답안지에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 이 과정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논술은 내가 답안지에 어떻게 서술할지를 의식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